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대학가의 학점을 후하게 주는 현상,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취업 때 유리하도록 학점을 후하게 주는 대학이 있었지만 최근엔 상위권 대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상대평가를 해온 대학들이 절대평가로 성적 부여 방식을 바꾸고 로스쿨 지원자가 많은 학과는 다른 학과보다 A학점을 더 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로스쿨 지망생이 많은 한 대학의 학과는 전 과목 만점자가 속출하는 탓에 장학금을 학번이나 나이 순으로 준다고 합니다. 한편 대입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수험생의 수도권 유출로 요즘 지방 대학교들 사이에선 벚꽃이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자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방팔방에서 조여오는 구조적 위기 탓에 성인과 해외 유학생 유치,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학사 구조 조정까지 지방대 생존 전략이 끝이 없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방대 생존 문제가 지역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한 명당 월 100만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10,000명이 줄면 지역 경제가 월 100억 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중고교생의 중간고사 기간인 4월 말에서 5월 초 오후 시간이 되면 대부분 교사가 퇴근한다고 합니다. 당일에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가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라는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의 시험 기간은 수업일이고 교사의 근무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근무지 외 연수를 활용해 개인 시간을 확보한다는데요.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근무지 외 연수를 활용해 일찍 퇴근하는 것은 편법이란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지 외 연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훼 시작이 5월 카네이션 대목을 맞았지만 일선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하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어제도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 지하 매장은 한산했고 다채로운 색의 카네이션 꽃바구니는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여파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꽃 대신 현금이나 실속 있는 선물을 선택하는 최근 트렌드까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연중 최고 대목에도 카네이션 판매량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동료들이 뒤에서 자기를 험담한다고 의심해서 몰래 녹음을 했던 한 직장인이 최근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는데요. 반면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자기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한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한 욕설을 녹음한 경우는 어떨까요? 말문이 트이지 않은 아이는 대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로비에 의자를 6개 놓고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매겨 좌석 순서에 따라 집회 신고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를 두고 2개 이상의 단체가 집회를 신고하면 1번 의자에 앉아있던 단체가 집회를 열 권한을 우선 갖는다는데요. 때문에 관할 지역에서 집회 시위가 많은 종로 남대문 경찰서 등에서는 1순위 선점을 위해 밤을 새우며 대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는 신고할 수 없고 무조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단체들의 충돌도 잦다는데요.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지금처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면 굳이 직접 경찰서에 갈 필요가 있냐면서 현행 집회 시위 신고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재계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식적인 국제통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료를 작성해서 최저임금 관련 국가 간 비교 수치를 왜곡, 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어제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이라는 반박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두 기관 사이의 차이가 큰 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과 평균 임금을 비교한 반면에 한경연은 국민 총소득과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 총소득의 경우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의 소득에 포함돼서 한국처럼 자영업자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건설사들이 잇따라 분양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 호황기에 20%까지 올랐던 계약금의 비율을 낮추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내걸면서 수요자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라는데요. 청약 좀 해달라면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같은 금융지원뿐 아니라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의 파격 혜택을 내거는 단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